역삼투압 방식에 대한 설명은 125페이지에 되어 있는데요. 일단 책대로 안내를 해드리면 0.00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초미세 구멍에 물을 통과시켜서 여과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이해 어려운가요? 엄청 촘촘한 필터에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 필터를 통과하는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겠죠. 우리가 먹는 물이 되겠죠.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는 거는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요. 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과 화학 물질을 전부 제거해서 아주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대요. 전부 제거해서. 그리고 단점은 미네랄도 제거가 돼버리죠. 너무 미세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꼴 죽은 물이 되는 거죠. 죽은 물.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죽은 물을 거의 대부분 집에서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네랄이 빠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의 pH는 산성이 되고요. 그리고 정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대요. 워낙 너무 촘촘한 이 필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미세한 거를 통과하지 못한 물이 거의 80%래요. 버려져야 되겠죠. 수돗물, 수도세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수되는 물의 양이 작다 보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탱크가 있다는 건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이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물을 조금 고여있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낱낱이 좀 밝혀놓은 게 있는데 좀 볼게요. 49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WHO는 역삼투압 방식은 바닷물에 염분 등을 걸러 증류수를 생산해 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워낙 필터가 꼼꼼하기 때문에 미네랄 포함해서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내서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물인데 우린 이걸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5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분께서 우리나라의 물을 이제 독일로 보내가지고 수질 검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 결과서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55페이지고요. 우리 신체는 미네랄을 섭취하지 못하면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역삼투압 정수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결과가 날라왔거든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물이 왜 제일 많이 유통이 되고 있을까요? 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세계적인 물 전문가가 경고하는 역삼투압 정수기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제목 이하에 잉글리드 로스버그 박사님께서 한국에서는 역삼투압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70%가 사용하고 있죠. 이는 대규모 인체 실험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왜 도박하고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역삼투압 방식으로 거른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의 차이점과 악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물들을 인간에게 공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험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 우리나라는 허용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분이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10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따로 또 좀 띄워드릴게요. 각 나라에서 그 pH 기준을 두고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 이상은 괜찮다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 여러 가지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미네랄이 빠져있는 산성수를 음용수로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에 먹는 물 pH 기준이 산성수 음용을 허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역삼투압 정수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속상하죠. 거의 대기업이죠. 그죠?
여기 그 외에도 산성수가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같은 거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초반에도 조금 다뤘었는데요.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정수기 중에 대부분이 역삼투압 방식이 채택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미네랄이 빠져있는 산성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로 명확하게 과학적인 뭐 실험 같은 걸로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모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인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중후삼합 방식 그리고 전기분해 방식은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중후삼합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